안녕하세요. 용신입니다. 오늘의 수업 내용은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갑입니다. 천간의 가장 첫 번째 글자이죠. 그리고 그 모습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이미 알 수가 있습니다. 딱 보자마자 갑옷부터 생각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게 땅이라면은 땅에서 우뚝 솟아있는 나무, 이런 모습을 상상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 머리를 하나 달아보면은 바로 뭐가 되나요? 거북이가 되죠. 갑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물상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 갑이라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땅에 팍 꽂히는 게 아니죠. 결국 작은 씨앗이 싹이 터 나오면서 요게 이제 처음에는 그 씨앗의 껍데기가 이렇게 묻어 있겠죠. 그래서 이런 껍질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껍질이 이렇게 단단한 모습, 이런 것도 바로 갑이 나타내는 의미가 될 수도 있겠어요. 그리고 겨울에 이 얼어붙은 딱딱한 땅을 뚫고 이제 봄이 되어서 이 생동해서 나오는 바로 이 기운, 그래서 직립하는 이런 기운도 갑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봄을 영어로 말할 때에 바로 spring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용수철처럼 튀어오르는 힘, 이것도 갑이에요. 좋죠? 사주적 관점에서 봤을 때 이 갑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물입니다. 그렇죠? 물수. 물이 있어야지 모든 생명이 자라나니까요. 그 다음으로 나무가 튼튼하게 자라려면 또 필요한 것이 있죠. 물론 이것이 없어도 자라는 나무들도 있긴 합니다만 그것이 크고 곧게 자라지는 못하지요. 크고 곧게 자라려면 바로 하늘에 태양이 있어야 합니다. 갑이 있다라고 했을 때에 자, 무엇이 필요할까? 바로 이 근처에 있는 것들이 일단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임수, 개수와 같은 이런 수가 바로 갑을 살려주는, 생해주는 그러한 것들이라 볼 수 있고요. 정말로 잘 자라기 위해서는 여기에 있는 화, 병화, 정화가 필요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가 하늘을 향해서 뻗어서 자라는 거죠. 그리고 거꾸로 나중에 이 불이라는 게 왕성하게 또 불타오르는 이런 불로 볼 수도 있겠죠. 자, 이런 식의 불이라면 바로 나무가 땔감의 역할을 해서 이것을 살려주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이것 역시 생이라는 관계로 볼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사주를 공부할 때 어떤 경우에는 생을 시킨다라고 얘기를 할 때가 있고 입장을 바꿔놓고 보자면은 얘는 도구로 쓰일 뿐이죠. 결국 불의 입장에서 보자면 얘가 도구가 되면서 얘의 힘을 뺏어온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설기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참고만 하고요. 일단은 아무튼 갑은 자 요렇게 있어야지 좋더라. 우리가 사주풀이를 나중에 할 때에도 이것이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내가 이 기운이 세다라는 얘기는 상대적으로 반대쪽에 있는 기운은 약하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자기의 대표 글자가 중심이기 때문에 결국 자기 친구들과 우선적인 힘을 가진다는 얘기입니다. 일종의 세력을 구축하게 되고 내가 힘을 받고 힘을 주는 이런 관계가 되기 때문에 반대편에 있는 것들은 좋지가 않다라고 큰 줄기에서 생각을 해 볼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표에서 보는 것처럼 이 두 부분은 나를 중심으로 봤을 때 반대쪽에 있다고 볼 수가 있죠. 바로 이 관계가 극이라는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극토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관계가 이제 극이에요. 얘가 이긴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얘의 입장에서 상대인 목을 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금극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큰 뜻이 숨어 있는 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 갑이라는 것이 그러면 뭐와 함께 있을 때가 가장 좋은가? 방금 얘기했다시피 일단은 나를 튼튼하게 길러주는 해가 있어야 되죠. 그게 바로 병이라는 글자입니다. 얘는 해를 의미해요. 아주 큰 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해가 내리쬐야 갑은 튼튼하게 자란다. 그래서 사주적 관점에서는 갑은 병을 만나면 가장 좋다. 그 다음에 갑이 좋은 거니까 그러면 갑이 더 있어도 좋겠네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걸 한글로 읽으면 갑갑이 되죠. 소위 갑갑하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도 있는데, 물론 나머지 글자들과의 관계를 보는 것이 사주에서는 중요해요. 하지만 때로는 이런 갑갑함이 있더라 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큰 나무가 이렇게 두 개가 붙어 있으면 말이죠, 이 나무가 자라기 위한 땅이 제대로 있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갑갑한 상황에서는 토가 필요하다. 자, 이런 것도 참고 삼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근데 공부를 해보면은 이 토라는 것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기토와 진토라는 것이 있어야 돼요. 기토는 이렇게 천간에 있는 글자 중에 하나고요. 진토는 지지에 있는 글자인데, 그것들이 필요한 이유는 그 안에 바로 수기가 들어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에 비해 미토나 술토 같은 것들은 좀 건조한 흙이기 때문에 이런 큰 나무가 자라기에는 좋지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어쨌거나 그렇더라. 그 다음 여기 문은 어떤데요? 네, 문은 큰 산입니다. 큰 산에 뭐 나무 한 그루 있어봐야 이거 표도 안 나죠. 그렇죠? 그리고 꼭대기에 있다 쳐봅시다. 굉장히 외롭다. 뭐 이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다음으로 갑 다음에 나오는 글자인 을과는 어떠냐. 뭐 같이 있으니까 굉장히 친하게 좋을 것 같죠. 네, 그렇지만 둘 다 좋지는 않습니다. 을의 입장에서는 갑이 좋으나 갑의 입장에서는 을은 조금 귀찮은 존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왜냐하면 이렇게 갑이라는 큰 나무가 있을 때 을은 바로 칡농쿨 같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타고 올라가서 위에서 내리쬐는 햇빛을 자기가 자 이렇게 줄기를 칭칭칭칭칭칭 감아가지고는 다 받아 먹어버리죠. 네, 그래서 갑의 입장에서 을은 그리 좋은 친구는 될 수가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음양의 이치로 보면 갑이 양이고 을은 음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얘가 남자이면은 얘는 여자입니다. 당연히 놀기는 좋겠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소위 사주를 보면서 뭐 언제 성공하냐, 언제 출세하냐, 뭐 이런 얘기 요즘 많이 하잖아요. 근데 여자친구하고 놀다 보면 조금 그렇겠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을이 지나치게 갑을 싸고 도는 뭐 이런 분위기로, 예, 을이 이런 식으로 뭐 양쪽에 내 중심 글자 옆으로 이렇게 여러 개가 있더라. 이렇게 되면 되게 신경 쓰입니다. 그쵸? 얘는 또 언제 이렇게 자라가지고 날 감아 올라오고, 어떻게 또 감아 올라가지고, 어우, 막 내가 묶인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막 귀찮고 신경 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을이 마를 때는 질병적인 요소로 보자면 약간의 신경쇠약 같은 뭐 이런 정신적 질환이 야기될 수도 있으니까 주의하시고, 아무튼 일이 좀 진척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왜냐? 내가 햇빛을 잘 못 받으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아까 갑이 또 하나가 있으면은 갑갑하다 라고 했죠. 그렇게 좋지 않게 본다라는 얘기입니다. 공부를 할 때에도 결국은 자꾸 이런 뭐 경쟁 관계가 신경이 쓰이면서 결국 얘가 더 잘해버리면 얘가 1등하고 나는 2등으로 처지게 되죠. 이걸 사주적으로는 비견이라고 말을 하는데 말입니다. 비견은 때로는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나의 라이벌이 될 가능성도 언제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좋진 않다라고 보는 것이고, 사실은 학업운에 있어서도 이렇게 갑갑병존의 경우에는 학업을 끝마치지 못하는 뭐 그런 상황도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근데 웃기는 건 말이죠. 자, 동양인들은 이 삼자를 참 좋아합니다. 그죠? 뭘 해도 삼세판 이렇게 이제 하는데, 역시 갑 같은 것도 하나가 더 있더라. 그러면 이제 셋이서 을사들사 하면서 힘을 모아서 뭔가 일을 추진해 나가는 그런 모양새로 이해를 하는 겁니다. 일종의 어깨동무를 하고 나가자 전진 나를 따르라 하는 갑의 모습이 제대로 발현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활동력이 엄청나게 생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학업운이 받쳐진다면은 나중에 관직으로 나아갈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진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보통은 사주 공부를 할 때 같은 글자가 두 개 있으면 별로다. 둘만 있으면 싸운다는 얘기죠. 하지만 셋이 있으면 한 명이 중재자가 되어가지고 조율을 해주기 때문에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직까지 언급하지 않은 요 금과 관련한 부분을 언급을 드릴게요. 완전한 대척점에 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반대편에 있는 것과는 내가
그리 좋지는 않다라고 얘기를 했죠. 바로 이렇게 중간으로 가로지르는 선, 이것은 극입니다. 나를 이긴다는 얘기입니다. 얘들은 쇠붙이에요. 뭐 도끼, 칼 이런 겁니다. 나무는 당연히 얘를 무서워하겠죠. 도끼 가지고 나를 좁혀는 그런 느낌 생각한다면 금이 좋을 리가 없겠습니다. 특히 경금은 역시 강한 양의 기운이라서 이게 이제 하늘에서 떨어지는 뭐가 될 수 있겠어요? 우박 같은 뭐 그런 형상으로 이해가 되기도 하고, 그 다음 옆에 있는 신금, 얘는 좀 작은 금이죠. 그러면 우박보다 좀 가는데 역시 겨울에 가까이 있는 뭐 그런 찬 기운, 바로 설입니다. 그러니까 얘들은 우박, 설이 아니면 도끼, 칼 막 이런 걸로 나를 그냥 때려 패는 그런 글자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사실 이렇게 갑이라는 글자를 가지고서 얘기를 하려면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다 이렇게 또 확장시켜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은 결국 다른 글자와의 관계에서 또 어떻게 벌어지는가 하는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결국은 일주론에서 적어도 뭐 갑자처럼 이 두 개의 어떤 관계성에서 얘가 또 어떻게 쓰이는가, 관계성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주는. 그래서 이 갑에 대한 큰 줄기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